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서 정치 공세로 힘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사실상 그동안 메시지를 가리기 위해 메신저들을 소위 나쁜 놈의 프레임에 씌우는 그런 관계를 그동안 써왔습니다. 정말 이 관계를 집단적, 무차별적으로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자 이번에는 더 이상 진실 파악의 시도가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인권 침해를 누가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공익제보자인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고소를 철회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고소를 철회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최소한의 주장인 관련 상임이나 청문회에 응하는 것이 당연히 여당이 해야 될 기본 도리이고, 그것이 바로 공익제보자의 인격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31일 운영위를 통해서 우리는 차고 넘치는 증거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 불법 사찰 문제는 조국 수석이 이미 운영위에서 자인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품위 유지 의무가 공무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통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조사인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업무 범위를 넘어선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터인데, 그 후 사생활이 나오면 이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는 것은 이미 불법적인 공무원 사찰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이 작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경보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이 간부를 추천한 해경의 상원 담당 직원의 컴퓨터, 휴대전화까지 부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해야 될 민정비서관실이 부처 사무 문제까지 관여한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이것을 민정수석이 알았는데도 했다면 직권남용일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 할 것입니다. 이 정부 청와대의 전방위 사찰, 조작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보낸 서한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위기 전환을 위한 총선용 참모진 개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참모진 개편이 아니라 이건 사찰, 그리고 조작에 대한 문책용, 견책용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덮는다고 덮어질 사안이 아닙니다. 민정 라인에 대한 문책이 없다면 이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것일 겁니다. 광화문 소동을 보면서 저는 위선 정부의 또 다른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청와대 이전의 어려움을 알고도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기만이고, 모르고 그러한 공약을 내세웠다면 무능입니다. 대통령께서 소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위선, 척장이 노릇은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척장이 정부의 모습은 그만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척, 국민 위하는 척, 소통하는 척 그만하고 우리 청와대가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청와대 군장성 인사자료 분실 문제는 사실 이것이 외부로 유출했다가 분실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외부 사적 공간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 협의했다 분실했고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관련 기관 조사 등 사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국가 보안사항 관리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큰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이 분실한 자료에는 개인 인적 사항은 물론 세밀한 평가가 담겨져 있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만약에 불순 세력이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대위원장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군장성 승진 관련 인사 파일을 사적 공간에서 육군 참모총장하고 논의했다는 것은 결국 참모총장의 추천권에서부터 청와대가 사전에 개입하려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분실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이한 대응으로 이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지금 한미동맹 한미동맹의 이상규류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 주한미군 철수든 한미동맹의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중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그런 경제적 안보관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에만 집중하고 한미 동맹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기우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이 결국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레 한미 군사훈련 중단 또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안보에 있어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축으로는 한미동맹이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고 한축으로는 한일 관계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늘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력이라는 쪽의 그 한 트랙의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방위비 협상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에 대해서 결코 가벼이 하지 않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비대위원장님께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드린 건데 제가 사실은 비대위원장님을 지명했어야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그 KBS 수신료 분리빙수, 수신료 거부 특기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K-수거 챌린지, 그러니까 박대출 위원장께서 제안한 것인데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참여해 주십시오.